안녕하세요. 집을 위한 지불리안의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그 배경지식 중 두 번째 이야기, 건축물의 노후화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현대에는 상당히 많은 건축물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지어지는 이유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가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철근 콘크리트의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가장 큰 이점이라 하면 일체식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체식 구조로 인해 건축물이 다양한 장점들을 갖게 되고요. 그의 반면으로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콘크리트 건축물이 노후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콘크리트의 노후화와 그 다음에 철근의 노후화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콘크리트 노후화라고 하면 중성화라고 실무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철근의 노후화라고 하면 부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콘크리트 노후화를 표현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제 쓰는 표현을 보면 콘크리트가 푸석푸석해졌다, 콘크리트가 썩었다, 콘크리트가 부식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철근의 노후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흔하게 쓰는 표현으로 녹슬었다는 표현들을 가장 많이 쓰죠. 이 부분을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일단 한 5개 정도의 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철근 콘크리트의 노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기 전에 철근 콘크리트가 과연 현대 건축물의 대부분을 이루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나,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철근 콘크리트의 일체식 구조 원리가 그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콘크리트의 노후화인 중성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철근의 노후화인 부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건축물의 노후화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부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상 부분, 그 다음에 외벽 부분, 그 다음에 지하 구조체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관련된 사진하고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이제 의미로 이제 보호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노후화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유용한 툴들로 이제 화학 반응식이 사용될 경우도 있는데, 화학 반응식으로 설명할 때쯤 해서 별도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화학적 지식을 되새긴다는 의미로 화학 반응식의 이해라는 팁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볼 예정이고요. 아마 다음 시간이 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노후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을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건축물의 배경지식 중 두 번째 이야기, 그 중에 건축물의 노후화에 대하여, 이거를 또 5개로 나눴다고 했죠. 그 중에 철근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라 하면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란 뜻이죠. 그럼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콘크리트 부재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콘크리트 부재에 압축, 인장 등의 힘이 발생하게 되어 부재가 이렇게 변형되게 됩니다. 이때 압축도 인장도 발생하지 않는 부재의 단면의 축을 중립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부재에 하중이 가해지면 중립축을 경계로 하여 상부 쪽에는 압축력이 발생을 하고요, 하부 쪽에는 인장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체가 콘크리트만으로 구성이 되면,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약한 재료이기 때문에 구조물 하부에는 쉽게 균열이 발생하여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통상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은 압축 응력의 대략 한 10% 정도 수준이어서 건축물의 구조 설계 시 실무상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콘크리트의 물성이 많이 개선돼서 인장 응력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주로 압축 재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중이란 외부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고, 또 응력이라고 하면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부재 내부에서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도라 하면 물체의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응력의 최대값을 의미를 하죠. 즉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부재가 파기되기 직전까지 변형 저항을 그 재료의 강도라고 하고, 부재의 강도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 부재가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중이라 하면 외부에서 발생하는 힘을 얘기를 하고요. 응력이라고 하면 그런 외부의 힘에 대응하는 부재 내부에 저항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강도라고 하면 재료들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 척도가 되는 부분이 이 강도라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콘크리트 부재가 있고요. 하중이 가해지면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 쪽엔 압축력이, 하부 쪽에는 인장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요. 하중이 발생하고 상하부에 압축 인장력이 발생하고 균열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인장 측에 철근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에 인장 저항력이 없어도 철근이 인장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외부의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중립축 상부의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부담을 하고요. 즉 저항을 한다는 얘기죠. 중립축 하부의 인장력은 철근이 충분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구조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유효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RC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RC 구조라고 하면 강화된 콘크리트 구조라는 뜻으로, 이 강화됐다는 의미 자체가 철근으로 콘크리트에 취약한 인장력을 보강한 콘크리트 구조라 해서 RC 구조라고 칭하고, 항상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고요. 여기에 인장 측 부분을 철근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때 하중이 작용을 하면 상부에 압축력이 발생을 하고 부재 내부에 압축력에 대응을 합니다. 하부 쪽에는 인장력에 대해 철근의 인장 응력으로서 대응을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외부에 하중이 작용을 할 때 동시에 일어나므로요. 이런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고요. 철근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하중이 발생을 했고 상부의 압축력, 하부의 인장력을 부재 상부의 콘크리트와 부재 하부의 철근이 인장력과 압축력에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안전한 구조물로서 사용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이상의 원리로서 유효한 구조체가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콘크리트 구조체가 안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상의 원리 내용을 정리하고 또 그 외 요건들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중립축 상부의 압축력은 압축 응력이 강한 콘크리트가 부담을 하고요. 중립축 하부의 인장력은 인장 응력이 강한 철근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두 개가 부착성이 우수하여 유제감 없이 거동을 해야 안정적인 구조체로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재료 간의 온도 변화에 따른 섬 팽창 계수가 유사하여야 온도 변화에 따라서 따로 거동하지 않아 안전한 구조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으로 인장력을 보강을 했는데, 만약 콘크리트가 철근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체를 구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성립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성립 요건들을 갖추었을 때 콘크리트가 안정적이고 유효한 구조체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전 구조체를 일체로 만든 구조로서 내구적이고 내화적이고 내진적이나 자중 자체의 중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 내구적이다 라는 게 장점이고요. 또 철근이 콘크리트에 의해 피복되어, 즉 철근을 콘크리트가 둘러싸고 있어 내화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재료 공급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부재의 형상과 치수가 자유로워서 거푸집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콘크리트 타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여러가지 형태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부재의 단면과 중량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습식 공법이기 때문에 물이 얼 수 있는 동절기 공사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0도씨에서 얼게 되면 이게 얼었을 때 약 한 9%의 최적 팽창을 일으키게 되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이제 외부 온도가 낮아서 콘크리트가 얼었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녹았다가 그런 것들이 반복하게 되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팝아웃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양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부분적으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보면 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밀실하게 그 거푸진 내부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충진이 안 될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다짐을 잘못한다거나 충분히 콘크리트를 밀어넣지 못했을 경우에는 균질한 시공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고요. 한번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은 재료를 다시 분해해서 재사용하거나, 또 이 기존의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한다고 했었을 때 브리시 건축물보다는 철거 작업이 어려운 단점이 있죠. 이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의 기본적인 구조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건축물의 노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